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포털의 쇼핑 사이트도 이제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짜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고급 사양의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사이트 주소까지 바꾸는 치밀함에 신혼부부 등 50명 넘는 소비자가 싼 가격만 믿고 결제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 가전 판매 사이트에 고급 사양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결합된 타워형 제품의 판매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255만 원, 시세보다 60에서 7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유명 브랜드 온라인몰과 디자인도 거의 같고 대형 포털 쇼핑 사이트에도 버젓이 입점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가짜. 29살 A씨 등 3명은 고급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사이트에서 다시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기에 대한 포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자체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격을 10% 더 할인해준다며 유혹한 뒤 돈만 받아 챙겨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5번이나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서 신혼부부와 전자제품 납품업체 등 50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600만 원 가까운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물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구매를 하라는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심은 안 하고 물건을 구매를 진행을 했죠. 경찰은 지난달 29일 29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운영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경우에는 그 사이트가 유령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품 대금 계좌 이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으면 18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882명으로 전날보다 3천여 명 늘었지만 엿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2,478명, 충남은 3,738명 확진됐고 세종의 신규 확진자 수는 666명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확진자 감소에 코로나19 사망자마저 줄어 충남에서만 6명 늘었고 대전과 세종에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세종신 현직 시장과 현 시장이 임명했던 전 부시장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탈환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양측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수성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장종태 전 서구청장을 제치고 공천장을 받은 허태정 시장은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대전의 현안을 챙기고 민선 7기 시정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입니다. 위기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이 바로 대전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저 허태정이 다시 한번 대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반드시 대전시정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전을 과학기술 기반 경제도시로 중점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관련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통큰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대전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경제도시로 중점 육성하도록 적극 지원을 할 테니 대전을 확실하게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충남지사 선거 역시 12년간 이어진 민주당 도정을 국민의힘이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역시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후보는 최근 출마 선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도정을 더욱 확실히 다지고 결실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서해선과 경부선 KTX 연결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삼선의 김태흠 의원을 내세워 도지사 탈환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반세기 만에 첫 충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고 새로운 충남을 만들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집권 여당의 힘으로 충남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종시장 선거 대진표는 민주당 경선 결과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만큼 대진표는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최민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확정한 가운데 최 후보는 세종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며 농촌 융복합 사업 지원과 농민수당 신설, 친환경 극십체계 극축 등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선보이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양측의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장종태 예비후보가 원팀이 돼서 허태정 시장의 당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허 시장이 당당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중단 없는 대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자신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허 시장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어제 발표된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에서 42.49%의 지지를 얻어 57.51% 지지를 얻은 허태정 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부 신설 조직으로 논의되는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주청 설립지가 경남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인수위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필요성을 인수위에 계속 설명,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 후보들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만큼 양당 후보가 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 낭월동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현장 유해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4년 이곳에 평화공원 조성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 유해 발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민간인들이 끌려와 숨진 장소로 뼈와 영혼이 묻혀있는 골짜기라 해서 골령골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산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유해 발굴이 대전 낭월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리며 땅에 묻힌 영혼들의 유해 발굴에 앞서 인사를 건넵니다. 2년 뒤 평화공원 조성에 앞서 유해 발굴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유족들은 남은 유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이 유해가 유해 한 조각이라도 낙오되는 분이 없이 모두 청중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산내 골령골에서 수습된 유해는 지난해까지 1,250여 구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아직 남아있는 피해자도 최대 5천여 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마지막 유해 발굴 범위가 앞서 1, 2차를 합친 것만큼 넓고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예년보다 3개월여 더 긴 이유입니다. 도랑에서도 돌아가셨지만은 이런 산기슭에도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을 가능한 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1950년에 일어났던 그때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유해 발굴이 마무리되면 이곳에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추모와 평화 인권 교육을 위한 진실과 화해의 숲도 이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이 진정한 추모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선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없어야 합니다. 이번 마지막 유해 발굴 작업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가 경북, 경기도와 함께 조선 왕조 태실 유적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태실은 태아를 둘러싼 조직인 태를 항아리에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로 충남에서는 금산군 추보면에 태조대왕 태실과 덕흥대원군 태실이 봉안돼 있습니다. 세계도는 왕실의 태실 문화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고 생명 존중 가치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 등 재난 상황에서 작전 중 위험에 처한 동료 소방대원을 신속하게 구조 지원하는 소방의 신속동료 구조팀 훈련이 대전 119 특수구조단 훈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5개 소방서 소속 긴급구조팀 30명은 소방호스를 활용한 구출 작전과 협소한 공간을 사다리로 탈출하는 등 각종 상황에 맞는 동료 구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대전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산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후 산단을 개조해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사업에 대전 산업단지와 천안 제3 일반 산단이 선정된 건데요. 대전 산단은 대덕특구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 제조업의 거점으로 천안 제3 일반 산단은 미래차 그린 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1969년 조성돼 올해로 53년째를 맞는 대전 산업단지.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때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시설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전 산단이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에 선정돼 대덕특구의 R&D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충남대, 한남대의 우수 인력 공급이 선순환을 이루는 K 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합니다.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과 폐수 처리장 부지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30%대인 산단 내 첨단 업종 비율을 64%까지 늘리고 입주 기업은 1,000여 곳, 일자리는 5만 2천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천안 제3 일반 산단은 3년간 1조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을 융합시켜 친환경,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그린 클러스터로 탈바꿈합니다. 인주 산단과 아산 테크노밸리,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특구와 연계 대중소 상생형 공동훈련센터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창업타운 등을 조성해 41개 스마트 공장과 100여 곳의 신규 창업이 예상됩니다.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충청권 노후 산업단지들이 그린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혁신 공간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라 일반인 이용을 제한했던 체육관 등 모든 학교 체육시설을 다음 달 2일부터 개방키로 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단계별 일상회복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며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는 체육장 환경 개선 사업과 무인 방역 소독기 등이 지원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청사관리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1,000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와 금강변 S-1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상징성이 있고 세종정부청사나 공공기관과도 가까워 업무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에 선정된 예정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와 타당성 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등 향후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절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금은방 업주에게 보낸 뒤 귀금속으로 바꿔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금은방에서 팔찌와 반지를 사고 싶다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보이스피싱 사기로 가로챈 돈을 보낸 뒤 5,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어서 금은방 운영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6월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6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를 마치고 백 전 장관 등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6월 7일에 첫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